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쭉쭉 올라주고 있어 주식 계좌를 열어보실 때마다 행복하실 겁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슬슬 소외되고 있는 영역들에 눈을 살짝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배당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가치주들을 지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주들이 오르며 오늘 소개드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꽤 많이 하락한 상태이거든요. 코로나 이후 소비재 섹터나 유틸리티 섹터에 지속적으로 눈이 갔으나 코로나 때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너무 비싸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주들을 매수 기회로 잡을 만한 시즌이지 않을까 싶죠.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하기 괜찮아 보이는 배당주 7가지 정도를 소개드려 보려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으나 저는 배당주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더 이상 성장의 매력을 투자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채권처럼 투자자들에게 현금처럼 돌려주는 배당으로 투자자들을 유지 및 유치하는 것이죠. 더불어 수익을 나눠주는 개념까지는 괜찮은데 이 수익은 결국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의 일정 비율을 준다는 점에서 살짝 걸립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셈이기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구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기업들은 배당금을 매년 올려주려는 관습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 같아도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최악의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배당 컷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한 가지 솔루션은 기업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흔히 배당 성장주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한정된 기업의 곳간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라기보다는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나가는 속도와 거의 일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점은 배당 성향 느낌의 숫자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순이익의 몇 %를 배당을 해주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너무 많이 배당을 해주면 유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만 흔들려도 배당 컷을 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과 배당 성향이 그리 높지 않은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섹터를 고를 차례인데 저는 전통적으로 불황에 강한 소비재와 유틸리티 쪽에 눈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유틸리티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에 무조건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고 소비재 기업들은 칫솔, 과자, 휴지 등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제품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이 두 기업들은 불황에도 소비자들은 생활을 해야 하기에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기술주들은 유틸리티나 소비재와 반대의 성격을 가지긴 하거든요. 문제는 유틸리티 쪽이 현재 ESG 트렌드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특히 전기산업 쪽이 규모가 큰데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기업들은 확실히 싸긴 한데 투자하긴 무섭거든요. 그렇다고 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주가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재 섹터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재 섹터를 추종하는 ETF인 XLP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재물을 보고 종목들을 걸러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조건들은 매출 성장, 배당 성장, 높은 영업이익률 3가지 정도로 걸러보았더니 7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7종목들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무엇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와 아주 간단한 재무 상태를 정리해보고 배당주 투자 시 주의사항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브라운 포먼입니다. 얼마 전 10년간 존버할 기업 영상에도 후보로 들어갔던 기업이며 잭 데니얼스를 기반으로 술을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40종의 와인, 칵테일, 스피릿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다만 대부분의 매출은 잭 데니얼스 브랜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냥 브라운 포먼이라는 기업은 잭 데니얼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잭 데니얼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위스키 브랜드로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브라운 포먼의 매출 중 반만 미국이고 나머지는 해외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분산에서 오는 매출 안정성에도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며 작년에는 3.45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04년도 20%대부터 쭉쭉 끌어올려 현재 32%를 유지하다 코로나 때 영업비용 증가로 29%까지 살짝 내려갔죠. 배당 수익률은 0.95%이고 배당 성향은 37%로 배당 성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숫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자는 에스티로더입니다. 역시 10년간 존버할 기업에 등장할 뻔했다가 빠졌으며 스킨케어, 화장품, 향수 등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자 기업입니다. 엔트리 가격대의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럭셔리 제품 라인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머, 르라보 등의 고가 라인, 조말론, 바비브라운 등의 프리미엄 라인, 랩 시리즈, 닥터자르트, 맥 등의 중저가 라인까지 보유하고 있죠. 다양한 포지션에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들을 소유한 화장품계의 LVM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살짝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 이상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14%까지 미끄러졌죠. 배당 수익률은 0.45%이고 배당 성향은 75%로 엄청 높아 보이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순이익이 감소하여 배당 성향이 높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타자는 Constellation Brands입니다. 브라운 포먼과 비슷하게 술을 팔고 있고 맥주, 와인, 스피릿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모델로 등의 맥주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로는 미국 수입 맥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죠. 잘 팔리는 하이엔드 와인 영역에서 8개의 콘스텔레이션 제품이 상위 100등 안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와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주 매출이 총 매출의 71%로 맥주 쪽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주식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33%, 배당 성향은 32.55%로 배당 투자하기 괜찮은 숫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허쉬스이며 이 브랜드는 다들 친숙하시죠. 초콜릿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며 여러가지 간식 사업들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쉬, 리세스, 키세스, 트위즐러, 아이스브레이커 등의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죠. 지속적인 M&A를 통하여 브랜드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만 8.15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2.19%이며 10년 전 15%부터 끌어올린 숫자이죠. 배당 수익률은 1.78%로 앞 3개의 종목보다 가장 높고 배당 성향은 52%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맥콜맥입니다. 스테이크 시즈닝으로 유명한 기업이며 구독자분들의 부엌에 다들 이 회사의 제품이 하나씩 구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각종 조미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B2C와 B2B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B2C는 가정용 스테이크 시즈닝, 바닐라 익스트랙트와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B2B는 펩시 같은 기업이 과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미료를 공급하고 있다 합니다. 매출의 64%가 B2C에서 오고 있어 의외로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젠 당연하고 2020년도에만 5.6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이고 5년 전 14% 정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44%이고 배당 성향은 39%로 괜찮은 숫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클로록스이며 클로록스가 현재로서 가장 살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친구입니다. 클로록스라는 청소용품계의 고유 명사를 보유한 기업이죠. 코로나 때 위생, 청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2020년도 8.2%나 뛰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이외에도 버츠비, 브리타, 파인솔 등의 생활 브랜드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소비재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죠. 매출은 길게 보면 성장인데 사실 성장폭은 인플레이션 정도를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6%에서 18%를 20년째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배당 수익률은 2.45%, 배당 성향은 58%로 배당 성향이 살짝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률 수성에서 클로럭스라는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점 대비 거의 30% 하락한 시점인데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마지막 후보는 철치 앤 드와이시라는 기업입니다. 베이킹 소다로 만든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얼맨 해머, 옥시크린, 엑스트라 브랜드들로 청소용품들을 트로잔으로 콘돔 사업을, 워터픽으로 워터픽 사업을 하는 등 눈에 띄는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죠. 업계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알짜 기업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매출의 6% 정도는 B2B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원재료로 하는 다른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다 하죠. 매출이 꾸준하고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년째 19%에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배당 수익률 1.16%에 배당 성향 30.8%로 숫자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오늘 영상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에스티로더, 클로록스, 철치 앤 드와이트 등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도 배당과 동시에 해주고 있어서 단순하게 배당 성향만 보고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스크들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기에 꼭 더 많이 알아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생활 및 생존에 밀접한 소비재 기업들일수록 물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판단하곤 하죠. 따라서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IT, 바이오 기업들로만 꽉 차 있다면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 중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몇 가지 추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여러가지 기업들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